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AI 시대입니다. 강정수 더코어 총괄 에디터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또 여기서 구글 제미나이, 네. 오픈 AI, 챗 GPT 뭐 계속 소개해 주셨는데 네, 이번에 또 퍼플렉시티라고 그 젠슨 황 엔비디아 그 CEO가 네. 나 매일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퍼플렉시티 발음도 되게 어려운데 엄청 화제가 됐어요. 어떤 거예요? 퍼플렉시티 대단히 화제가 되고 있고 저도 매일 쓰고 있습니다. 정말요? 사실 저도 이 방송 준비하면서 매일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네네. 퍼플렉시티는 2022년에 만들어진 이 AI와 이 검색을 결합을 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검색 서비스라고 한다면 퍼플렉시티가 걸고 있는 슬로건은 답변 서비스예요. 답변을 하겠다. AI를 통해서 답변을 하겠다. 여러분도 쉽게 생각해서는 AI가 우리 네이버의 지식인 서비스하고 똑같은 결과물들을 AI가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가장 이해하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퍼플렉시티 서비스가 이제 했고 이제 세간의 관심을 얻게 된 가장 결정적인 건 아까 말씀하셨던 엔비디아가 투자를 하고 그리고 아마존의 창업자였던 제프 베조스가 투자를 한다든지 한국도 조금씩 투자를 했어요. 삼성이나 SK도 조금씩 투자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걸고 있는 것은 구글 검색을 대체하겠다. 이것이 퍼플렉시티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퍼플렉시티는 벌써 사실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해서 사용자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뭐 10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글로벌 시장으로 친다라면 그렇게 많은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 수치가 밝혀지지 않지만 대단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엄청나게 경쟁 압력을 느낀 구글이 최근 5월 달에 선보였던 것이 앞으로 이제 대중화시키겠다는 것이 AI 오버뷰스라고 해서 AI 개요라고 하는 서비스를 해서 똑같이 퍼플렉시티라고 앞부분을 구글에서 우리가 검색을 하면 결과에다가 AI가 답변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링크가 조금씩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퍼플렉시티형으로 변했다는 것은 구글 또한 가만히 뒀다가는 퍼플렉시티에게 이 검색 시장을 뺏길 수 있겠다. 특히 이 헤비 유저들 검색을 즐겨 쓰는 사람들이 지금 퍼플렉시티를 즐겨 쓰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퍼플렉시티의 파괴력은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저희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말씀 주셔서 한번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끝내주는 경제 이렇게 나오면 맨 위에 링크가 나옵니다. 저 링크가 뭐냐면 저거를 참조해서 아래 답변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네, 대단히 위력적인 건 뭐냐면 동영상에서도 콘텐츠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에서도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뜨네요. 네, 저기 오른쪽에 보면은 방송 영상이 방송 영상, 유튜브 영상까지도 분석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되게 파괴력이 큰 거죠. 그래서 일반 나오고 뒷부분에 또 흥미로운 건요. 추가 질문들이 있어요. 추가 질문들이 같이 있어요. 추가 질문들이 밑에 나와가지고 사실은 이것도 궁금한데, 이것도 궁금한데, 이것도 궁금한데 해서 퍼플렉시티에서 소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냈고 이것이 얘기해서 뭐 지식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해서 이제 퍼플렉시티는 슬로건을 걸고 있는데요. 사실 유사 서비스들이 계속 유럽이나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대단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질문이 이어서 나온다고 그러셔서 제가 검색을 또 해봤어요. 그래서 그 캡처한 화면이 있는데 좀 보여주시겠어요? 최태원, 노소영 이게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최신 뉴스가 많은데 검색하면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최태원, 노소영에 대한 여러 가지 저기 지금 뜨네요. 그러면서 최태원, 노소영이 나오고 맨 위에는 출처가 나오고요. 출처로 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도 있지만 동영상에서도 가져온다라는 거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연관 질문에 1차 소송하고 2차 소송의 차이점은 얼마일까요? 뭐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소송을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AI가 사실은 우리가 있는 기사나 이런 데서 이 내러티브를 갖다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있는 이런 부분들,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 부분들을 질문으로 만들어내서 그 질문들을 계속 소비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 퍼플렉시티 여러분 서비스로 들어가셔도 되고 앱도 있고요. 또 구글 크롬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기본 검색이 요즘 구글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퍼플렉시티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윤석열, 한동훈 그것도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거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흥미롭더라고요. 왜냐하면 딱 검색 결과도 뜨고 정리도 해주는데 밑에 related라고 해서 말씀에 질문들이 뜨는데 그 중에 내가 몰랐던 게 떠요. 나는 궁금했던 거 사실 많이 알잖아요. 뉴스 많이 봐서. 근데 몰랐던 예를 들면 한동훈의 고명로비 의혹은 어떤 것인가요? 이게 뭐지? 하고 딱 클릭하면 바로 또 그 다음에 그 관련 콘텐츠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지금
가장 좀 뭐 나중에 뒷부분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뉴스 산업에서의 질서 재편, 저널리즘의 질서 재편이 이 검색 서비스가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는데요. 정말 계속해서 그냥 키워드만 입력해도 오늘 뉴스 중에서 키워드만 입력을 해도 계속해서 줄줄줄줄줄줄 연관해서 소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퍼플렉시티가 다음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준비되어 있는데 그 화면이 그러니까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출이 된 거죠. 그래요? 거기에 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뉴스라는 거가 있어서 그 뉴스를 클릭하면은 주요 뉴스가 뜬다든지 제가 관심 많은 뉴스에서 제가 선택을 하면은 뉴스를 소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아직 뉴스 형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밑에는 쇼핑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 저기. 네, 지금 이것이 여러분 리크된 건데 맨 위에 지금 화살표 빨간 걸로 보시면 맨 위에 지금 뉴스라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뉴스를 클릭하면은 이 관련 뉴스들이 이제 뜨게 되는 이러한 형식이 될 수 있고 뉴스 소비를 사실은 여러분 저는 이제 두려워하는 거는 거의 네이버 뉴스처럼 되지 않을까. 모두가 이 안에 가서. 네, 물론 합의하고 동의한 업체들만 들어오겠지만 여기서 뉴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체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에 대한 것도 검색을 하거든요. 에어컨을 추천해달라. 냉장고를 추천해달라. 그렇게 되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되게 급한 거는 인공지능에서 우리 제품이 먼저 추천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 시장도 대단히 커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이 언론이라든지 이 기업의 마케팅 부분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챗GPT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챗GPT가 그렇게 될 거라고 많이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챗GPT 관련해서는 챗GPT는 지금까지는 2023년 4월까지의 데이터만으로 업데이트되어 있죠. 그 위에는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이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나오는 것이 정상인 거고 사실은 여러분들 시리에 물어봐도 마찬가지인데요. 5월 28일자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챗GPT가 오픈 AI가 즉 새로운 신상품을 지금 벌써 GPT-4.5가 나와 있고 경쟁 치열하잖아요. 벌써 클로드 3.5 소넷도 지금 대단히 좋고 그래서 곧 또 여기에 대한 응수로 챗GPT의 새로운 버전이 나옵니다. 여기에 서치 엔진이 들어간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GPT-4.5도 이 챗GPT도 여기에서 검색으로 분명하게 진출을 할 건데요. 그거는 제가 한 컨퍼런스에서 이제 오픈 AI 쪽 담당자가 발표하는 걸 들어봤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챗GPT는 2023년 4월까지밖에 데이터가 없는데 끊임없이 사람들이 지난 주말에 축구 경기 결과가 어떤지 물어보고 총선 결과가 어떤지 선거 결과가 어떤지를 물어보는데 그리고 나 무슨 뭐 제품 하나 사려고 하는데 옷 하나 사려고 하는데 이거 괜찮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이 수많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는 것도 곤란하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물어보고 사용자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 사용자들과 이용자들은 최신 정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향성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GPT-4.5라든지 클로드의 소넷이라든지 구글의 제미나이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물어본다는 거죠. 특히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 것이 하이퍼클로바 X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AI 이 거대 언어 모델 수준이 사실은 미국 기업들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네이버는 쇼핑을 잘 결합해 놨거든요. 그래서 쇼핑을 결합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제가 만약에 결혼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몇 가지 하면은 신부 드레스는 어디서 하고 화장은 어디서 하고 촬영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까지도 쭉 뽑아주거든요. 나는 어느 동네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어느 동네까지도 뽑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대단히 쇼핑하고 네이버는 잘 연결해 놨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은 안 찾아주죠. 결혼할 사람. 그렇죠. 결혼할 사람은 안 찾아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검색이 네이버 쇼핑으로 진화했잖아요. 반드시 GPT도 그 다음에 퍼플렉시티도 그 다음에 이 클로드도 뉴스 서비스 진화와 그 다음에 쇼핑으로의 진화는 저는 막을 수 없는 필연적인 진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권력 구조의 변화가, 그러니까 경제 권력 구조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럼 뉴스하고 쇼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태제는 뭐냐면요. 커뮤니케이션의 양식이 변하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관문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90년대 후반에 이제 인터넷이 본격화되면서 가장 큰 논쟁이 뭐였냐면 브라우저의 데스크탑 노트북이나 우리 PC에서 시작 페이지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게 관문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사실은 인터넷을 시작하는 거였고 많은 분들이 거기서 한국 같은 경우는 네이버를 시작 페이지로 만드셨었고 구글을 일부 시작 페이지로 만드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시작 페이지를 장악하면은 대단히 많은 이 경제 권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로 넘어오면서는 또한 카카오톡 같은 이러한 메시징 서비스들이 일종의 항상 가장 많이 쓰는 앱으로 등극을 하고 있는 거고 요즘 유튜브 채널들이 등극을 해서 저희가 이 끝내주는 경제도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인 것처럼 이제는 AI 커뮤니케이션이 늘어나는 거죠. 저희 태제는 지금까지는 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전통 미디어들이 권력을 가졌다라면 그 다음에 인터넷 시대에서는 이거를 중재하는 관문을 했던 이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카카오가 경제 권력을 가졌다라면 이제 AI 커뮤니케이션은 누가 이 관문을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많은 판가름이 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선은 퍼플렉시티를 쓰는 사람들도 많고 있고 GPT-4o 같은 경우에도 다음 버전으로 오픈 AI로 검색을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흔히 말하는 온디바이스 AI라고 얘기해서 삼성의 갤럭시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온디바이스 AI로 진화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정말 OS에다가 AI를 통합을 시켰고 맨 위에다가 시리를 두었고 그 시리 위에 오픈 AI 챗GPT를 두고 또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챗GPT만 둘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이 선택하게 하겠다. 제미나이를 쓰게 하던 클로드를 쓰게 하던 메타를 쓰게 하던 선택하게 있어서 이러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성형 AI 기반하는 챗봇들을 갖다 올려놓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 검색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시리에게 물어보면 시리가 이걸 이용해서 보이스 인터페이스로 검색 결과를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로 가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시리가 슈퍼 앱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이 시리를 통해서 배민에서 음식 배달이 언제 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시리를 통해서 지금 교통체증이 어디 부분에서 알 수 있고 시리를 통해서 이제 뉴스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관문이 네이버나 구글에서 뺏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구글도 이제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AI 오버뷰스라고 해서 퍼플릭시티랑 똑같은 서비스를 만들었고 구글은 또한 이제 안드로이드 운영 이 OS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안드로이드에도 이러한 AI를 통합을 시킬 거고 구글이 곧 이제 픽셀 9이라고 해서 새로운 구글도 하드웨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 완전히 제미나이를 통합시켜서 여기에 검색 서비스를 통합시켜서 하드웨어를 선보일 거고요. 그런 면에서 그러면 이제 삼성도 안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의 AI를 중심으로 해서 뉴스 소비와 커머스가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판 변화가 생기는 거죠. 야, 근데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쇼핑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그 유통업체들이 온라인 시대에 살아남으려고 신세계에서 쓱닷컴 하고 뭐 배민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앱 과 그 웹을 통해 가지고 뭔가 혁신을 막 해왔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AI의 선택을 못 받으면은 예를 들어 퍼플렉시티나 오픈 AI 선택 못 받으면은 소용없는 짓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근데 예를 들자면 언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네이버 뉴스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 웹사이트로 옮겨줬었잖아요. 검색. 근데 이제는 그 컨텐츠가 그리로 가서 소비가 되는. 저는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죄송합니다. 컨텐츠 도매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네이버 뉴스처럼. 그래서 퍼플렉시티에 팔고 그걸로 소비가 끝나버리는 이런 과정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큰 변화는요. 기업의 마케팅입니다. 기업이 이제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냉장고를 추천해줘, 에어컨을 추천해줬을 때 LG 냉장고가 먼저 나올 것이냐, 삼성 냉장고가 먼저 나올 것이냐, 삼성 에어컨이 먼저 나올 것이냐, LG 에어컨이 나올 거는 이 기업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줄 뒤에만 나와도 판매량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경쟁이 앞으로 대단히 치열해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검색 최적화가 대단히 중요한 거였었잖아요. 검색을 해서 근데 이것을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했었고 홍보를 했었던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네이버 그 블로그의 기본적인 특징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네이버 블로그는 공식적으로는 뭐 비공식적으로는 가져가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오픈 AI라든지 챗GPT라든지 클로드라든지 그리고 퍼플렉시티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요?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 X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그 위에 대문에다가 해놨어요. 로버트
txt라는 이 뒤에 HTML 텍스트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 크롤링을 못해가게 막아놨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AI는 여기 들어와서 데이터를 가지 말라고 얘기 나온 거예요. 이거는 네이버가 되게 큰 도전을 한 거죠. 뭐냐면 우리 하이퍼클로바 X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데이터를 네이버 블로그에서 본 거고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네이버 블로그가 검색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 마케팅을 네이버 블로그에 했던 사람들은 다 밖으로 이전해야 되는 겁니다. 밖에서도 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만약에 하이퍼클로바 X가 아니라 챗GPT나 퍼플렉시티나 클로드를 선택할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네이버 블로그의 컨텐츠가 검색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뭐 법을 위반한 건 아니죠. 로버트는 건 관행이니까 관례인 거고 인터넷의 예의고 도덕이거든요. 이걸 어기면서까지 지금 하늘에서 사실 지난주에 퍼플렉시티가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고쳐 나갈 거라고 보고는. 퍼플렉시티에서 네이버 블로그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미국에 있는 일부 언론들에서 특히 포브스라든지 와이어드에서 자기네 것들은 AI가 가져가지 말라고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처럼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뿌려준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부분들이 폭로되면서 엄청나게 미국 언론들이 이제 법적인 소송까지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퍼플렉시티도 잘못을 시인하고 이 부분은 고쳐 나가겠다. 그래서 퍼플렉시티도 이제는 돈 주고 뉴스를 가져오겠다 이런 식의 정책 전환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즉 가져가는 것이 사실은 현행법의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명확하게 나중에 일종의 컨텐츠 도둑으로 몰릴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 이제 관문이 바뀐다라는 거에서는 이제 중요한 관문으로서 AI가 차지하게 되면 이 AI께 검색되는 것이 중요한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걸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이버는 지금 어떤 결정을 하는 거냐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마케팅하는 업체들한테 네이버에 붙든지 아니면 똑같은 내용을 외부에도 하든지 그래서 네이버만 마케팅으로 삼았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시급하게 이동을 해야만 하는 이러한 지금 상황 전개까지도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퍼플렉시티가 무슨 서비스를 시작했냐면 페이지스라고 하는 블로그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아 자체 블로그요? 자체 블로그를 서비스했어요. 그래서 유료예요. 여기다가 올리면 검색 최적화를 시켜줘요. AI 검색 최적화를. 네이버하고 똑같은 가든 양식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네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돈 벌기 쉬운 거거든요. 그럼 기업들은 퍼플렉시티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퍼플렉시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헤비 유저들 즉 검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먼저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럼 검색을 많이 한다는 것은 뭔가 검색을 통해서 뭔가 물건을 구매한다는 판단도 한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노출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각종 모든 이 세상에 파는 모든 물건들이 거기다가 퍼플렉시티에 최적화를 하길 원하는 거죠. 거기에 은행 상품도 있을 수 있고 보험 상품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여행 상품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정말 인류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AI 검색 AI 최적화 그래서 요즘 그거를 LLM 최적화라고 그래요. 거대 언어 모델 최적화. 옛날에는 검색 최적화라고 했던 거를 것처럼 LLM 최적화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신흥 비즈니스로 성장을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학습되게 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 걸 무료로 가져가도 좋다. 제발 가져가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판 변화가 크게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 관문을 차지하는 게 항상 그래서 인터넷 비즈니스 디지털 경제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뉴스 업체는 돈 들이면 되거든요. 근데 기업들은 돈을 내고서라도 자기 거 가져가라 그러거든요. 그럼 기업들의 컨텐츠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커머스 사업대에서 쿠팡이나 아마존 이런 데서도 자기네들 것이 검색되기를 원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검색들을 오면서 사실은 여기서 출발해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관문을 장악한다라면 대단히 큰 경제적 파워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널리즘의 판도도 크게 변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커머스의 판도라든지 기업 마케팅의 판도가 기본적으로 변할 수가 있죠. 저널리즘의 판도도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뉴스 컨텐츠 위원회 같은 거 만들고 막 정치권에서 압박 오고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아까 한동훈 검색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의혹이 먼저 다음 질문으로 뜨면은 곤란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성과 이런 게 먼저 뜨면 훨씬 정치인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퍼플렉시티한테 로비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로비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기자들이 쓰는 양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 질문이 많이 나온 걸 뽑아주는 것이지 무조건 해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당연하게 퍼플렉시도
흔히 말하는 가중치 함수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모든 AI는 가중치 함수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되면 이제 사회적인 압박이 가해지겠죠. 뉴스에서 너네들이 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너네들이라고 해서 퍼플렉시티가 하고 있는 가중치가 무엇이냐, 무엇을 질문의 우선순위를 뽑을 것이냐. 이거는 기사가 생산했던 양에 있어서 가장 많이 다뤘던 주제를 맨 먼저 보여주고 두 번째 주제를 아마 질문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네. 세 번째로 많이 다뤘던 걸 보여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요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또 인공지능은 조금은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인공지능은 대단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논쟁적인 기사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좀 흔히 말해서 좌편향, 우편향의 강한 쪽, 그리고 음모론적인 시각들, 이런 부분들을 싫어하고, 또 하나 저널리즘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도매상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나마 네이버 뉴스를 가서는요 뉴스 사이트로 올 트래픽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어그로를 흔히 말해서 많이 끌었잖아요. 맞아요. 그녀의 뒤태는 뭐 이러면서 뭐 어쩌냐 뭐 이렇게 계속 질문형 저널리즘. 맞아요. 그냥 답을 알려주면 될 것을 궁금하게 해서 클릭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퍼플렉시티에서 소비되거나 구글의 AI 오버뷰에서 소비되면 거기서 소비가 대부분 90%가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정말 컨텐츠 공급하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트래픽으로 우리 와가지고 트래픽으로 오면 여기다가 또 뭐 성형외과 광고 붙이고 비뇨기과 광고 붙여가지고 추가적 비즈니스를 했던 이런 저널리즘들이 대단히 많았는데, 이런 저널리즘도 대단히 큰 트래픽의 타격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컨텐츠만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네요. 어떤 그렇죠. 면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뉴욕타임즈는 퍼플렉시티에 검색되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뉴욕타임즈 같이 이미 충성도가 있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대단히 차별화된 컨텐츠로 충성도를 가져갈 수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요구할 거예요. 우리 검색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는 그 길로 저는 생존할 길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양분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극화, 즉 검색과 AI 검색과 무관하게 독립적인 어떠한 비즈니스를 연결해 나가는 저널리즘이 존재할 거고요. 근데 그건 대단히 소수가 되겠죠. 소수가 될 거고, 많은 다수는 지금까지 네이버와 구글에서 누렸던 이러한 트래픽 폭탄이 사라진, 그냥 컨텐츠를 도매하면서 이 자체로서 비즈니스를 영위해야 되는 대단히 경제성이 약화되는 이런 부분이 만들어질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분 왜 이것이 근데 정치인들도 아무 말 못하면요 소비자들이 이걸 좋아할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저기 갔더니 팝업 뜨고 이상한 비뇨기과 성형외과 광고 뜨고 뭐 그런 거로,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갈등이라고 보통 이제 이쪽 UI 부분에서 이제 프릭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노 프릭션은 그러니까 즉 갈등이 없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보는 것은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겁니다. 유튜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이제 많은 뉴스 같은 경우에는 팬덤이 있는 곳은 저는 계속 보게 될 거라고 봐요. 팬덤이 있는 것도 있고, 유튜브는 강력한 아직까지도 그거 자체가 이미 게이트웨이이기 때문에 존재할 거라고 보는데, 거기 이제 정보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긁어오겠죠. AI가 유튜브 서머리 해주고 요약해주고 이런 건 요즘 그런 서비스들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요즘 여러분들 유튜브 URL 주면요 내용 요약부터 해가지고요 뭐 요약뿐만 아니라 풀어주는 거 트랜스크립션 해주고 그거를 이쁜 문장으로 바꿔주는 서비스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갖다가 AI가 가져오는 것은 일도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죠. 내가 일하는 원하는 정보인데 가능하면 댓글이 많은 부분에서, 많은 유튜브에서 채널에서 내가 원하는 질문을 찾아줘.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필터링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댓글이 많았던 곳에서 영상을 요약해서 보여준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성 유튜브에도 부분적으로 방문자가 줄어드는 이런 결과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까 뉴스하고 쇼핑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뉴스하고 쇼핑이 사실은 제가 갑자기 걱정된 게, 우리나라 대표 인터넷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의 주요 사업 분야인데 현재로선 네이버는 어떻게 될까요? 네이버 자체 AI,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투자하고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이버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전적으로 이거는 판단하셔야 되고, 이건 제가 지금 세우고 있는 가설이에요. 분명하게 가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 X의 업그레이드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지 않으면 저는 네이버는 그냥 야후 같은, 과거의 야후 또는 다음처럼 축소될 수밖에 없는 서비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러니까 네이버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질 수 있는데요. AI 시대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1년 반 사이에 챗GPT가 2022년 11월 30일 날 오픈AI가 챗GPT를 공개한 이후에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화되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클로드 3.5 나오는 것까지 봤을 때 AI 발전 속도가 되게 빠르고 이것은 근데 아직까지 대중화의 길은 멀었던 거거든요. 얼리 어댑터 수준에서 여러분들 이 청취자분들 중에서 유료로 지금 클로드라든지 챗GPT 쓰시는 분들 대단히 적은 비율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챗GPT로 무료로 GPT-4오는 무료로 지금 일부 전환을 했고 그리고 소넷 같은 경우에도 지금 3.5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5개인가 10개는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료로 전환한다는 건 뭐는 대중화의 길을 이제는 걷겠다. 왜냐면 대단히 이제 출원 비용을 가격을 낮췄거든요. 그래서 비용 부담을 이제 줄였기 때문에 가격을 지금 낮추면서 무료로 서비스 나오는 거고 이 서비스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갤럭시와 여러분들의 아이폰에 들어갈 거예요. 그것도 최첨단, 가장 최상위. 이렇게 되면 검색 시장의 변화는 훅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2025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2025년이 네이버가 어떠한 전략적 판단을 하느냐, 즉 문호를 개방해서 본인들이 해외 AI 업체들과 협력을 하던가 아니면 하이퍼클로바 X로 독립적인 길을 계속 가던가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소비자들의 선택이 어디로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네이버의 운명은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네이버 또한 네이버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 특수가 없었잖아요. 총선에 그러니까 총선 이러면 보통 더 많이 보잖아요. 뉴스. 그게 어디로 갔습니까? 다 유튜브로 갔죠. 유튜브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이버 뉴스는요 이제는 쇠퇴 일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저는 네이버의 가장 큰 문제점은 10대와 20대로부터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여러분들 죄송해요. 여러분들 이 청취자분들 중에서 다음 앱 쓰시는 분들 있겠지만 2030 세대한테는 다음 앱은 그냥 엄마 아빠가 쓰는 앱이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되거든요. 이 세대 간의 이런 가치도 분명하게 존재해 있습니다. 근데 벌써 10대들한테는 이거는 큰형이 쓰는 앱이에요. 네이버 앱이. 이미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이러한 시대의 변화들 근데 제가 가장 앞부분에서 계속 반복하지만 관문이 변화하면 이 관문과 연결된 서비스의 어떤 형태들이 변하게 되면 분명하게 이와 연결됐던 경제 권력은 자동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클레이 셔키라는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기술이 변한다고 해서 사회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 습관이 변하면 그때 비로소 사회가 변하고 경제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저희가 관문이 변한다는 거는 내가 사용하는 습관의 첫 페이지가 네이버가 아니고 구글이 아니고 AI가 첫 페이지가 돼버린다. 그게 나한테 너무 편해요. 너무 그리고 소비하기도 좋고요. 솔직히 여러분은 퍼플렉시티에서 최소형, 노소형 쳐보세요. 그러면 자극적인 기사 거의 없어요. 이온가 가지고 맞아요. 이온 가지고 얼마나 자극적인 기사 많이 나왔어요. 그냥 팩트 중심으로 나오고 그리고 1차 소송과 승소와 2차 승소, 그 판결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3차 판결의 핵심적인 어떤 논쟁 지점은 무엇이고 정말 내가 알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정리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뉴스 소비가 되게 깔끔해지는 거거든요. 물론 인간은 또 자극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극적인 거는 또 알아서 또 따로 소비를 하시면 되는 거고 하지만 많은 뉴스의 소비는 이제는 정상적인 뉴스 소비로 가기 때문에 많은 논쟁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네이버 이 퍼플렉시티가 그러면은 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치인들은 논쟁하겠죠. 이게 보수에게 좋냐, 진보에게 좋냐, 뭐 이런 논쟁도 하겠지만 논쟁하는 것이고 퍼플렉시티는 여기에 가중치 함수만 공개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맞추면 되는 거고 보수 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질서 재편 그리고 언론의 어떠한 질서 재편 이런 모든 질서 재편이 여러분 언론계도 처음에 스마트폰 들어올 때 엄청나게 긴장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언론의 질서를 바꾸고 똑같습니다. AI는 여러분 AI를 기자분들 뭐 좋아하든 나쁘든 이게 뭐 환각작용이 있든 없든 AI는 언론의 질서 재편을 반드시 가져온다는 거. 언론의 거대한 질서 재편이 오겠는데. 간다는 거. 그리고 사실 기업에 있는 홍보 담당자들, 마케팅 담당자들도 아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마케팅의 질서 재편도 가져온다는 것. 여러분들의 그 쇼핑이라는 것. 이제는 스마트폰 올 때는 그나마 모바일 쇼핑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어요. 처음 도입될 때. 지금은 강력하잖아요. 이제는 검색은 결국은 구매까지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검색을 장악하게 되면 여기에 구매도 장악하게 된다는 거고 AI는 저희가 네이버를 신뢰하고 구글을 신뢰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 신뢰를 의인화를 해가지고 하게 되거든요. 이제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이제 멀티모달이잖아요. 그럼 제가 거울마다 아침마다 저는 진짜 옷을 잘 못 입거든요. 거울에다가 사진 찍고 너 이거 지금 내가 제대로 입고 나간다고 생각해? 그러면
지금 있는 바지를 무슨 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아.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옷 잘 입는다고 얘기를 들으면요. 저는 AI에 대한 신뢰도가 그냥 만빵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의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할 것 그렇죠. 같네요. 익숙했던 운전할 거. 때 하는 네.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잘 안 쓰지만 틴더라든지 뭐 이런 데이팅 앱이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계상으로 남녀가 만나고 또 뭐 남남이 만날 수도 있고 여여가 만날 수도 있죠. 이런 커플이 만나는데 이 온라인 데이팅 앱이 전체적으로 60%까지 가고 있어요. 어디서 만났냐? 그런 거 요즘 당연히 데이팅 앱이에요. 친구 소개, 바에서 만났다, 클럽에서 만났다, 부모님 소개로 만났다. 이 비율은 그냥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한 10년 전에 가서 사람들 어디서 만나 온라인 데이팅 뭐지? 뭔가 변태 같고 음모적이고 뭔가 어두운 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정상이 되듯이 AI랑 대화하고 AI를 통해서 검색하고 AI를 통해서 구매를 하고 AI를 통해서 내가 심리적인 조언을 얻고 내가 의상에 대한 조언을 얻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일상화될 것이다. 즉 데이팅 앱이 일상화되는 것처럼 AI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일상화되는 시대로 저희가 지금 진입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으니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터넷이 질서를 바꿨고 모바일이 질서를 바꿨듯이 이것이 3차 질서 재편이라는 거예요. 경제의 3차 질서 재편이기 때문에 AI만 집중하지 마시고 많은 기업에 계신 분들 또는 언론사나 방송사도 이 시대를 빨리 먼저 준비한 사람만이 여기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퍼플렉시티에서 시작했는데 네. 어쨌든 퍼플렉시티는 구글하고 오픈 AI의 대항마로 떠오르는 샛별 같은 그런 기업이고 근데 결국 이게 우리 일상생활부터 기업 경영까지 모든 영역을 바꾸게 될 것이다. 특히 저널리즘에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강정수 박사님하고 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기대 반, 좀 불안 반으로 좀 지켜보게 됩니다. 네, 강정수 더코어 총괄 에디터님하고 같이 퍼플렉시티가 가져올 거대한 이 뉴스와 쇼핑의 변화에 대해서 짚어봤고요.